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을 찾은 사람은 전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은 직업을 찾기에 좋은 곳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활동과 연계해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한다. 취업 준비생의 취업은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모신 홍순성 소장님이 쓰신 나는 1인 기업가다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인 기업가다의 저자이신 홍순성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진로 레시피의 작가이신 김은혜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요즘 1인 기업가, 네. 그리고 뭐 조금 얼마 전에 프리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좀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뭐 1인 기업가라든지 프리 에이전트라는 말들이 좀 부각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과거에는 이제 전문성의 시대라고 해서 그런 게 나타났지만 아마 지금은 이제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그 고용 불안 이제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선생님 쓰신 책에 보니까 좀 이걸 사람한테 쓰니까 좀 기분이 다르던데, 직장인의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직업인의 유통기한이죠. 예, 직업인의 유통기한 네. 이런 말을 쓰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의 또 유통기한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직장인의 유통기한이라고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 정년퇴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65세? 네, 60세죠. 저희가 60세. 근데 실제 직장에서의 어떤 정년 퇴임은 60세기보단 한참 이전이더라고요. 뭐 20대 명퇴라 51.5세가 이제 우리 평균 정년 퇴임 나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40대 후반이 저희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 회사에 되게 큰 중견 기업인데 네. 뭐 4분의 1 또는 또 후에도 차 한 잔을 먹었는데 5분의 1 해외 기업인데 그렇게 이제 다 직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많은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IMF를 경험해서 그런가 봐요. 네, 먼저 뭐 경험했고 회사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을 쉽게 이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하나는 또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 자체가 뭐 좋게 말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카페나 식당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뭐 1인 기업처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변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진로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보통 뭐 자기들의 꿈을 찾아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되는 비율이 한 70% 돼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고용 불안 시대다 보면 이 70%라는 지표 자체도 좀 달라지겠네요. 아마 바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좀 전에 그 뭐 30대 40대 있을 때 통상 지금 많은 1인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또는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고종 정년 퇴임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세대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세대들이 잘 됐을 경우 잘 되면 그 밑에 또는 후배들, 그 바로 밑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그 밑에 후배들이 또 그걸 바라봤을 때는 또 이렇게 취준생들이라든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 앞으로 지금 많은 1인 기업가 분들이 네네. 잘 되고 있는 환경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면 또 그거를 또 사례가 되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이 마련된다면 아마 더 큰 1인 기업가 시장들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진로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 때 1인 기업가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1인 기업가라는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 1인 기업가들이 많았던 게 이제 변호사도 1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법무법인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다 개인 법인으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회계사, 세무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사,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보면 1인 기업들에 그렇죠. 속해 있고 이분들이 그런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도 보면 디자이너, 개발자, 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와서 뭐 프리랜서 생활하듯이 네네. 자기의 일을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지급에 있는 직장인들이 직장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일들을 바깥에 나와서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듯이 모바일 환경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 네,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인 기업가를 주제로 책을 쓰셨어요. 네. 책 제목도 그렇고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보통 담겨져 있나요? 앞서 금방 얘기한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나만의 직업을 찾아 스스로 평생을 고용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직장 자체에서 뭐 유통기한이 있듯이 있죠. 예, 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스스로가 평생을 고용할 수 있는 직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죠. 저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들이 보면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한 직업들이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직업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직업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계속 변화하게 일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제가 30대, 40대에서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버거운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서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좀 앉아서 일하거나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로 하잖아요. 아니면 내 신체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그 멀리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도 힘든 거죠. 그런 것도 좀 과거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덜어 힘든 것들이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을 쓰는데 나이가 든 사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럼 안 쓰는데 그 직업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맞게 또 직업들이 또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도 그렇죠. 그래서 직업의 유통기한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와 앞으로의 어떤 미래들이 계속 직업들이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가 얘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 저희가 이제 직장인은 상상이 돼요. 왜냐면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부모님도 뭐 직장인이셨고 한때는. 네. 근데 1인 기업가랑 직장인을 좀 비교하면 좀 비교하기 쉽게 네네. 뭐가 다를까요? 이게 좀 차이점이나 뭐 공통점 뭐 이런 거 좀 뭐 말씀해 주세요. 직장은 그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죠. 월급쟁이. 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1인 기업가들은 보면 그 돈을 본인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본인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본인의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 대기업이나 어디에서 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는 거고 오피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주죠. 근데 이제 이런 직업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야 되고 회사라는 것은 없는 거고 평생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정년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매체에 있으면서 1인 기업 시대라는 기획을 하면서요. 좀 서치를 했었거든요. 1인 기업에 대해서. 그 좀 1인 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은 그렇죠. 특히 학부모님들한테는 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창업이 그 일반적인 그냥 치킨집, 뭐 커피숍 이런 자영업이 있고 그리고 전문직 자영업,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1인 기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쪽만 좀 좁혀서 1인 기업가다 이렇게 지식 서비스라는 건 뭘까요? 지식 서비스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영어 컨설팅, 영어 번역, 통번역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애니메이션 뭐 예술 쪽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그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 저희가 뭐 1인 기업과 프리랜서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프리랜서는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일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창조를 해내는 것보다는 이 발주하는 쪽에서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정도의 예.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발주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의 그렇죠. 하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프리랜서의 개념이라면 네. 1인 기업가는 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본인이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지식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1인 기업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작은 기업들, 저는 예를 들어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 또는 지역에서 지역 경제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가들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이 다 1인 기업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기업들 대기업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밑에서 이제 이런 작은 소기업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1인 기업가라고 저는 칭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뭐 소상공인들도 보면 대부분 다 개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폭넓게 생각해 보면 1인 기업가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20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사실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거는 명확한 것보다 단지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그 직업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계도 유형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리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이 미국의 한 50%를 차지한다며요. 예, 뭐 그래서 엄청난 그 1인 기업들의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의 그런 직업군들의 직업 수가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아직 1만 개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아까 지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1인 기업가의 어떤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성이 되고 그런 직업들이 생성이 되게 되면 지금 나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 예, 그런 많은 10,000개가 아니라 20,000개가 되면 그 중에서 나도 이런 직업을 나도 만들고 싶어. 예, 그러면 또 그 직업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직업의 다양성이 앞으로 1인 기업가들이 나갈 방향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의 직장인들 보면 본인의 일은 나 1인 기업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많은 게 그런 식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설마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업들은 이제 외부에다 일을 맡기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일을 찾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우를 받으면서. 그건 좀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어떤 취업 문제 요즘 뭐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어떤 취업난의 해결책으로도 1인 기업가라는 어떤 분야? 네네.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인 기업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좀 잘하기 위한 얘기를 딱 들어도 1인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경쟁력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아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 경쟁이 그러니까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네, 딱 덕목, 영향력, 경쟁력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1인 기업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1인 기업은 전문성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그 전문성 자체가 남과 다른 어떤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보다 내가 좀 뛰어난 능력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차별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브랜드,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시장이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내가 지금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못 먹고 살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성들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이제 지금 그 진행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는 주변에서 1인 기업가들은 먹고 살아?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주변에 1인 기업가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 질문을 보다 요즘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금방 진행자님 말씀하시게 어떤 역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뚜렷했던 거죠. 그분들은. 예, 그래서 전문성은 당연히 디폴트고 남과 다른 차별성인 거죠. 그 차별성이라는 자체가 시장에서 보면 이 대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지만 이 작은 기업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하는 역량과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찾은 사람들이 아마 1인 기업들 중에 많은 1인 기업가들 중에 잘하고 있는 역량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찾는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비전이 있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직업을 찾았는데 본인의 어떤 자기개발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거에 대한 일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 어느 날은 기분 좋다가 어떤 날은 기분 안 좋아요. 그럼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 직업을 찾았고 이 직업에 대한 가치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거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정은 디폴트겠지만 이걸 내가 뭐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만족 뭐 그런 것들이 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부터 내가 이걸 했는데 좋아. 그리고 만족스러워. 남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을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본인의 직업을 어디 가서 알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좀 다른 얘기지만, 통상 저희가 많은 1인 기업가 분들이 뭐 이제 어디 대중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LG전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인 기업은 저는 1인 기업 누굽니다. 그러면 되게 창피했던 거죠. 근데 저희 그 1인 기업가 포럼이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1인 기업가 뭡니다. 다 직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다니는 사람, 저는 아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완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의 가치가 있으니까 만족도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건데 여기 와서는 좀 다른 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렇게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은 직장만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복인 거죠. 이 삶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일도 행복하고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거야. 나 개인에 대한 즐거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지 뭐 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들으니까 밸런스라고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밸런스가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한국에서도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근데 의외로 그 1인 기업가들 중에 워커홀릭들이 계세요.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오히려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근데 대부분의 1인 기업가들은 그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조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여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조절하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금방 그 얘기 하시니까 직장은 우리가 뭐 9시, 6시 예. 그런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보면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 참 회의적. 네. 그리고 또 뭔가 또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중에 회의와 보고와 수많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기에서는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업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일을 어떻게 해 그러면? 회의라는 게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경우 혼자 회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회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업체랑 미팅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자기 일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많죠. 예, 거기에서 이제 높은 가치를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시간과, 이렇게 나와서 자기만의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할 때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 일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꼭 내 일은 그렇죠. 아니지만 조직에 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의외로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 퇴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직장에서는 계속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제가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그 한창 일을 하고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인 뭐 30대 초반부터 이런 경우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렇게 결제 라인이 많고 이러면 그렇죠. 회의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좀 첨언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장 잘 써먹을 나이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있죠. 선호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필요 없잖아요, 직장에서. 또 필요 없다 그러시면 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자면 직장이 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있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30대 초반까지는 그 전문성을 쌓잖아요. 30대 중반부터는 이걸 써먹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액티브하게 써먹고,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덜 써먹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35세에서 45세는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나이인 거죠. 근데 사실 그 나이가 본인한테도 가장 좋은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나이에 어디다 쓸 거냐, 회사에다 쓸 거냐, 아니면 자기한테 쓸 거냐라는 거죠. 근데 45세 이상이 지나게 되면 또 해야 될 나이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회사에서의 쓸 나이와 또 예를 들어서 집에도 보면 집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고정적으로 갖다 줘야 되고 자기를 챙기기는 좀 뭐한 거잖아요.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나이잖아요. 회사에다 더 충성할 나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목은 거의 없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인의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한다는 거죠. 나이가 좀 어리면 뭐 35세 같은 나 새로운 거 출발할 거야. 나 새로운 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잖아. 도전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40대 중반에서 도전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쏟아야 할 시간 자체도 되게 미비하고. 그러니까 미리 30대 중반부터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걸 답을 찾고 움직이게 되면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하면 40대에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건데 그때 회사에만 충성스럽게 회사에만 이제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결국은 자신의 일이라는 자체를 거기서 다시 찾기에는 좀 늦은 나이 아닌가 싶어서 그 가장 필요한 나이에 결국 나 자신도 상대적으로 보면 필요한 나이다라는 말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으로 내려가 보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창업 동아리도 많고 이제 네. 창업과 연관이 있는데 그 1인 기업가로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아까 들어서 뭐 지금 미국 가서 50%가 뭐 1인 기업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굉장히 대다수는 미래 1인 기업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럼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이 좀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뭐 최고의 직장은 최고의 직업을 위해서 만들기 좋은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 기준 자체가 최고의 직장이라는 것은 나한테 최고의 직업을 찾는 직장인 거죠. 나를 위해 생각하네요. 회사를 그렇죠. 위해 생각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돈을 주고 나한테 많은 걸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면 나한테는 최고의 직장인 거잖아요.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한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진로를 선택하면 거꾸로 역축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기의 최고의 진로는 최고의 대학을 가는 거 그리고 최고의 직장을 가는 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직장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런 걸 좀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진짜 완전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본 중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진로 교육을 하는 입장이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논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남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내가 행복하면은 그게 성공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이런 단순한 데서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딱 제가 그때 멘트를 해야 되는데 딱 하면서 내가 기준이네? 근데 그 생각 안 해보고 알거든요. 이제 친구들 지금 뭐 취업을 주변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 미래에 뭐를 할 거니까 이 회사를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네네. 이 회사에서 날 뽑아 주세요잖아요. 우리 통상 그 뭐 진로도 그렇지만 뭐 자기 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를 어떤 거에 대한 뭐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모든 그러니까 뭐 그 시험 자체가 뭐냐면 자기 평가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MBTI나 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진로를 찾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제가 거기서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답에 맞추면 너는 A 직업군이네, 너는 B 직업군이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내가 그 지식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A 직업이 되고 반년 후에 다시 그 직업 그 시험을 다시 한번 검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아마 다시 B 직업군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내가 아직 그 성장되지 않은 거에 미리 세상이 나를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정해져서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크고요. 저도 직장을 나와서 그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선배들 아니면 제가 어떤 새로운 인생들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직장 다니면서는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가치, 행복 뭐 그런 것들. 근데 1인 기업을 하면서 보면 분명히 1인 기업은 수입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똑같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걸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직장인들을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족하지 않으면서 다니고 있다 보니까 불만족이 큰 거고 또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 불안한 것들이 커져가고 있는 건데 똑같은 불안이긴 하지만 그 불안을 저희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거기서는 뭐 찾긴 하겠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좀 내용이 너무 좋네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아마 들으셨으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해주신 홍순성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인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분들 어떠셨나요? 직업으로서의 유통기한 1인 기업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일을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지만 혼자 일을 해야 되고 혼자 이겨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직업을 찾아 스스로를 고용하는 도전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